인사 한번 볼 건데요. 짧고 굵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적용 품목. 인삼이랑 뭐 해가림 시설이겠죠? 적용 품목이 보험의 목적이랑 뭐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고 접수 마찬가지로 계속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조사 종류 및 방법부터 이제 우리의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똑같네요. 이제 과수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이 나오죠? 자, 이렇게 나왔고요. 자, 수확량 조사. 수확량 조사를 하네요. 수확량 조사. 사유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수확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늘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조사 시기는 수확량 확인이 가능한 시기가 되겠고요. 조사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늘 조사 방법에는 첫 번째 보상하는 제 여부 심사를 하죠. 그 다음에 수확량 조사 적기 판단 및 시기 결정을 하네요. 밭작물이랑 똑같네요. 그리고 전체 칸수 및 칸넓이 조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또 이제 새로운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칸수는 조사 어떻게 하냐? 농진의 경작 칸수를 센다. 전체 다 세야 되는데 이게 너무 넓어서 불가능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경작 면적을 칸 넓이를 조사를 해서 이제 경작 면적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경작 칸수가 나오겠죠. 정확하진 않겠지만. 자, 그럼 칸 넓이 조사는 간단하게 지주목의 간격과 두둑폭의 고랑폭을 더한 값을 곱해주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칸 넓이를 이제 경작 면적을 나눠주면은 대충 몇 칸이다. 뭐 몇 점 몇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칸 수를 조사를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너무 넓어서 힘들다 그러면 칸 넓이를 조사하게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확량 확인을 해야겠죠? 자, 종류가 있네요. 전수조사랑 표본조사가 있네요. 전수조사, 수확한수, 미수확한수, 기수확한수 전부 다 세면 되겠죠. 표본 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표본 어떻게 하냐? 피해 칸수에 따라서 적정 표본 칸수를 선정을 하고 동일하고 골고루 표본을 선정을 하겠죠. 해당 수의 칸이 골고루 배치되게 표본 칸을 선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인삼을 수확하여 무게를 측정을 하는데 표본 칸 내 인삼을 전부 다 수확해서 무게를 측정해서 평균값을 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인삼 해가림 시설 손해조사입니다. 자, 조사 사유 볼게요. 마찬가지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해가림 시설 손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해서 실시. 그럼 무슨 만일에 서술이나 단답형으로 간단한 문제가 나오면 일단 이건 써도 무조건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안 하는 품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무조건 틀렸다고 못하겠죠. 자, 조사 시기는 피해 사실 확인 후 바로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방법 보겠습니다. 먼저 보상하는 제 여부 심사를 하죠. 그 다음에 전체 칸수 및 칸 넓이를 조사를 하네요. 수확량 조사랑 동일하게 칸수 전부 다 세고 힘들 때는 이제 전체 면적을 칸 넓이로 나눠주고 칸 넓이를 지주폭의 간격에 이랑폭이랑 고랑폭을 더한 값을 곱해주면 칸 넓이가 나온다 라는 내용이고요. 피해 칸수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파이냐 분파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죠. 이제 피해 칸에서 전파는 100%로 나누고 분파는 20에서 80%로 나눠가지고 피해율을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전부 다 망했다. 그러면 당연히 전파 100%겠고요. 부분적으로 되면 20%에서 80% 형으로 나눠가지고 얼마나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칸수들을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해액을 산정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왜냐면 용어들이, 장난치는 용어들이 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손해액이란 단위 면적당 시설 가액, 표, 그리고 파손 칸수 및 파손 정도 등을 참고를 하여 실제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을 기평가한 제조 달가액으로 산출한 피해액이다. 굉장히 목적어도 많고 조사도 많이 나오는데 쉽게 생각하면 손해액은 그냥 제조 달가액, 실제 피근에 대한 제조 달가액으로 산정한 거죠. 그래서 피해액을 선정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손해액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피해액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제조 달가액으로. 또 보시면 이유가 나와요. 자, 이제 산출된 피해액, 아까 이제 손해액을 산정을 했죠. 이렇게 실제 피해가 이만큼인데 제조 달가액으로 산출하니까 이만큼의 피해액이 나왔다. 그럼 이제 그 피해액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을 한다. 그러니까 순서를 보시면 손해액을 선정하기 위해서 일단은 제조 달가액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피해액을 선정을 하고 그 피해액을 감가상각한 게 손해액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말장난이 나옵니다. 자, 단 피해액이 보험가액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감가 후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미만인 경우는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봄. 제가 봤을 땐 솔직히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까지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약간 한글을 잘 못 사용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자,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습니다. 만약 피해액이 보험가액보다 20%보다 작죠? 그러면은 피해액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 보험가액 20%를 자기 부담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피해액이 작죠? 보험가액 20%도 안 되면은 그냥 피해액은 그런 피해액이 되는 거고요. 근데 피해액이 보험가액 20%보다 커요. 그러면은 손해액이 산정이 되죠. 근데 우리 아까 봤지만 제조달가로 산출된 피해액에 감가상각을 하여 손해액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액의 보험가액 20%를 이제 가 되는 거죠. 보험가액 20%가 손해액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감가상각한 피해액이 만약에 보험가액보다 20%보다 커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액보다 크면은 당연히 보험 감가상각한 피해액이 손해액이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보험가액 20%보다 크네 마네 막 이런 거는 그냥 보험가액 20%보다 피해액이 크면은 이제 근데 피해액은 일단 감가상각이 된 거죠. 여기 보시면은 자,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감가상각을 했는데 피해액이 손해액보다 커요. 그러면은 감가상각한 피해액을 쓰는 거고요. 감가상각을 한 피해액이 보험 가액보다 크다. 그러면은 감가상각한 피해액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게 말이 조금 약간 제 생각엔 되게 말장난 같은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희가 그런 거죠.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났는데 차를 수리하려고 보니까 수리비가 교체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뭐 시설물이랑 똑같죠.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냥 교체를 하죠. 그런 느낌. 피해액을 감가상각했는데도 너무 커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보험가액 20%보다 크냐 안 크냐를 따라서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사이트에서는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로 막 얘기를 하시는 글도 있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렇게 뭐 갑론을박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보험금 산정 방법 보면 되겠죠, 저희는. 자, 인산보험금액. 일단 잔존보험가액금액. 잔존보험가액금액 개념이 있네요. 거기다 피해율, 자기부담 비율. 가피자죠, 일단은 가피자죠. 피해율은 1에서 수확량을 뺀 것을 연금별 기준 수확량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1에서 수확량을 빼면은 이제 뭐 피해량이 나오겠죠. 그것을 연금별 기준 수확량으로 나눠준 것에 이제 피해 면적, 재배 면적은 피해 비율이죠. 피해 비율을 곱해주면은 피해율이 나오고요. 여기서 피해율 넣어서 그냥 가피자 해주시면은 인산보험금 나올 겁니다. 기지급보험금이 있을 때 보험금 차과 잔존 개념이고요. 피해율은 다음과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나눈다. 근데 피해율이 전수조사 시와 표본조사 시로 나누어 산정이 된다고 한다. 자, 전수조사 때는 발음이 어렵네요. 근본 수확 면적 비율, 그냥 근본 뺄게요. 수확 면적 비율에 수확한 손해 비율을 곱합니다. 자, 기조사율 피해율을 감안하며 조사. 이게 맥스 A가 있다는 뜻인데 사실 그쵸, 잔존보험금을 받은 맥스 A가 있을 건데 여기서 굳이 그렇게 중요하게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수확 면적 비율은 수확한 수를 전체 면적으로 나누면 수확 면적 비율이 나오겠고요. 수확한 손해 비율은 기준 수확량에서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기준 수확량으로 나눠주면 된다. 자, 어떻게 보면은 평수 미평인데 평이 기준 수확량으로 나뉜 거죠. 근데 우리가 기준 수확량이랑 평년 수확량 중에서 더 큰 값을 보장 수확량으로 하는 벼가 있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 수확량, 기조미익이 저는 그냥 그렇게 외웠습니다.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이라는 게 대신 존재를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똑같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 이 사람 총무게의 수확 면적을 나눠주면은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 평균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미보상 감수량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서 미보상 비율을 곱하는 것처럼 똑같이 기준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표본조사 피해 면적 비율 곱하기 이렇게 피해 칸 손해 비율을 곱합니다. 일단 피해 면적 비율은 피해 칸수 나누기 전체 칸수네요. 전체 면적에서 이제 피해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거죠. 그리고 피해 칸 손해 비율은 여기 똑같네요. 평수 미평의 형태죠. 자, 피해 칸 손해 비율은 수확한 손해 비율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은 표본칸, 인삼무게, 표본칸 면적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수 면적은 당연히 인삼의 총무게를 이제 전체 면적으로 나눠주는 거겠죠. 기울여주시면 되고 미분한 감수랑 마찬가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인삼 해가림 시설 보험금 산정인데요. 일단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림 시설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자,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금보다 큰 경우 보험 가입을 한도로 한다. 자, 보험 가입 금액이 만일에 계산을 해보니까 1000만원이 나왔어요. 근데 보험 가입이 1000만원이에요. 그럼 1100만원이죠. 그러면은 그 비율, 그럼 대충 뭐 0.9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그 비율을 이제 곱해줘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금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어차피 계산해도 1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 한도로 할 거니까. 큰 경우에도 그냥 보험 가입을 한도로 해서 할 거니까 1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값을 인삼 해가림 시설의 보험금 산정으로 할 건데, 혹시 보험 가액이 보험 가입 금액보다 크면은 보험 가입 금액을 보험 가액으로 나눈 값을 거기에 곱해서 계산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네요. 잔전불 제거 비용은 전 시설물 똑같죠. 손해액의 10%를 초과를 할 수가 없고요. 손해 방지 비용은 농지당 2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원예 시설이랑 버섯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장문에 대해서 손해 방지 비용의 비용 초과에 대한 내용이 없었죠. 이제 그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과목, 그래서 우리가 전 모든 그래서 이제 뒤에 가축 이제 심사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는 뭐 따로 정리하기보다는 그냥 시간 나면 읽는 편으로 저는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안 나올 거라라는 약간 도박도 하고 있기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2차 시험 1과목부터 끝까지 모든 정리가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제가 요약, 핵심 요약, 그리고 차이, 비교 정리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위주로 해서 이제 구구절절한, 뭐 예를 들면 방금 여기 있는 해가림 시설 보험금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도식화, 최대한 짧게 중요한 거를 외우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우리가 보험의 목적을 쓰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써야 하는지 이렇게 시험 문제에 대한 대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를 하면서 이제 9월 4일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